시간 내용을 살짝 지난 토픽이랑 살짝 다른 내용인데 혹시 지난 토픽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그거부터 받고 시작할게요. 혹시 지난 수업 내용에서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질문해도 됩니다. 또는 지난번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서 못 물어봤거나 없나요? 없으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까지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타입 바인딩 모델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렉트로닉 밴드 스트럭처, 이제 밴드 구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2차원 물질이든 3차원 물질이든 1차원 물질이든 전자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뉴메리컬하게 접근할 적에 이제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걸 쓰는데 그거는 컴퓨터를 써야만 풀 수 있고 웬만한 경우는 또 타입 바인딩이랑 잘 피팅이 되기 때문에 타입 바인딩만 조금 이해해도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험하는 친구들도 타입 바인딩 정도는 보통 본인이 코딩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는 좀 들어놓으면 좋을 겁니다. 또는 이제 이론하는 친구들이 타입 바인딩을 했다라고 알려주면은 아 이걸 사용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타입 바인딩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체 물질을 다루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간단한 고체 물질, 1차원 물질을 먼저 생각을 할 거고요. 1차원 이에 그 아톰이 그 원자가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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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여 있는 셋업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각 격자점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고 격자점의 위치는 제가 그냥 인티저 숫자로 레이블할 거예요. 그래서 x는 1번 아톰, 2번 아톰, 3번 아톰, 4번 아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1번 아톰에 사는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을 phi x, 그러니까 x 사이트에 있는 아톰의 웨이브 펑션을 phi x라고 할 거고요. 이 x는 그러면 이제 인티저 값을 가지면 되겠죠? 뭐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중간에 뭐 1, 2, 3 이런 식으로 가게끔. 그럼 저희가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전자가 이렇게 아톰 사이를 뛰어다니는 문제를 풀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아톰들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션을 풀 거고요. 이거를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다루는 게 목표예요. 이해됐죠? 셋업은 이해됐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져오는 건데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학생들이 기억하는 게 아마 좌변에는 어떤 웨이브 펑션의 타임 데리베티브가 들어간다. 뭐 이런 거는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양자역학 그 가장 기본적인 수업들이 기억이 난다면 요거는 IH 바의 ddt phi 그리고 모든 X 사이트에서 풀 건데 요거 그냥 X로 둘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타임 파트를 푸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물어보는 게 X번째 사이트의 일렉트론의 probability. 결국은 이제 웨이브 펑션의 probability죠. 그죠?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이 양자역학에서 기억을 해보면 웨이브 펑션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probability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X의 사이트에 타임이 변할 적에 요 파이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는가를 우측에 놓고 풀면 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x번째 사이트에 전자의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본다고 하면요. 여기에 probability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나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은 전자가 이 x번째 사이트로 이렇게 뛰어 넘어오는 프로세스에 해당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번째 사이트의 웨이브 펑션이 여기로 넘어오는 효과를 마이너스 t, phi x 플러스 1을 콤마 t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x번째 아톰의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정도가 옆에 일렉트론이 넘어올 확률, 옆에 사이트에서 웨이브 펑션이 넘어올 확률, 그리고 오른쪽에서만 넘어오는 거 아니고 왼쪽에서 넘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넘어올 확률. 네, 둘의 합이 되겠죠. 그리고 그 넘어올 정도는 대략 t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게 똑같은 t를 골라가지고 좀 헷갈릴 텐데 이건 타임은 아니고요. 이 프로세스의 앰플리튜드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논문을 읽거나 그 이론하는 친구들은 이걸 뭐라 부르냐면 호핑 인테그랄이라고 불러요. 호핑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딴 게 아니고 그 일렉트론이 x에서 x 플러스 1으로 넘어갈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 아톰 간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넘어오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호핑 인테그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호핑 인테그랄이 늘어나게 돼요. 혹시 이 식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제가 막 모든 거를 자세히 막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이 수업의 포커스에 맞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그 적당히 말로 물리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집중해서 수식을 적었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파트나 의심 가는 파트가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세요. 교수님, 네, 그 해밀토니안에서 그 네. 대각행렬, 그 대각 텀이 없는 거는 그냥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호핑만 고려해 준 건가요? 네, 여기에 그, 대각행렬도 넣어줘도 됩니다. 마이너스 뭐, 뮤의 파이 x, t 같은 걸 넣어줘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걔가 별로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질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리핏을 해주면 이 x 사이트의 일렉트로닉 웨이브 펑션 변하는 정도는 x 사이트의 웨이브 펑션이 원래 어떤 값이었는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항을 넣어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클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뺀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작년보다 수업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가르치기 재밌는데 혹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들은 친구는 없죠, 그죠? 어, 혹시 어때? 마이너스 t인 이유가 있나요? 플러스 t가 아닌. 아, 네, 이거는 그냥 컨벤션이에요. 네, 좋은 질문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잡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이게 그 대략 에너지가 마이너스 t에 비례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컨벤션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네, 더 알겠습니다.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에너지가 낮아진다. 약간 이런 느낌의. 네. 아, 미안합니다. 더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에너지가 높아져야죠. 키네틱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잘 나타내려면 이게 마이너스 사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값의 크기예요. 그냥 값의 크기가 얼마나 잘 넘어가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값일 거다라는 거는 인투이티브하게 와닿죠. 그죠?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이 수식을 푸는 게 목표인데 이거를 풀 적에 먼저 타임 데리베티브를 보면은 학생들 학부 양자 시간에 뭐를 해야 된다고 배웠을 거냐면은 이렇게 퓨리에 트랜스폼을 그 먼저 이제 타임 파트랑 스페이스 파트가 얽혀 있는 이퀘이션이죠. 그죠? x에 대한 거하고 t가 얽혀 있으니까 이거를 separation of variable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써서 어떤 펑션을 타임 파트의 펑션 곱하기 스페이스 파트로 이렇게 쪼개주면 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양자역학 교과서나 또는 이제 그 학부 때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 수업을 들어보면 이 어떤 이렇게 복합된 미방을 풀 때는 한 베리어블로 디펜드하는 펑션 곱하기 다른 베리어블로 디펜드하는 펑션의 곱으로 적어라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타임 데리베티브 파트를 어떻게 풀 거냐면 요런 꼴을 고를 겁니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2 나누기 h바 t 이라고 고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르는 이유는 요 2가 정확히 에너지에 해당해요.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전자가 뛰어다니는 에너지가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요런 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양자역학이 기억 안 나는 친구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수식에 들어가지더라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진행해도 돼요. 참고로 아마 여기 그 양자역학을 그렇게 다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원 1학년 때 이제 학부 때 뭘 배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났었거든요. 한 6개월 지나면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이걸 딱 집어넣어주면 깔끔하게 뭐를 볼 수 있냐면 얘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미분이 얘한테만 걸리죠. 타임 미분이 얘한테만 걸리니까 마이너스 i h바가 요 i h바랑 정확히 캔슬을 해주고 좌변에는 2 곱하기 푸사이 2x가 나오게 되죠. 그죠?
물론 이 exponential 펑션도 있는데 우변에도 나오니까 똑같이 캔슬해주면 날려주면 되고요. 그죠? exponential 좌변, 우변 다 있으니까 그냥 서로 날려주면 되죠. 그죠? 그러고 나면은 제가 풀어야 되는 이퀘이션은 E는 psi EX는 마이너스 T psi EX 플러스 1 마이너스 T psi E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psi E는 혹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이게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찾는 과정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돼요. 혹시 여기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질문. 괜찮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이제 학생들 평소에 안 해볼 수 있는 짓인데 이게 x가 있고 x 플러스 1이 있고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 이퀘이션을 딱 보고 있으면 모든 x에 대해서 저 이퀘이션이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1인 애는 2와 0번째 사이트에서 오지만 또 2번 사이트 보면 1번과 3번, 그 다음에 3번 사이트 보면 2번과 4번에서 넘어오는 이 이퀘이션이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이 홀드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x에 대해서 똑같은 반복 패턴이 나올 적에는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험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삶의 노하우인데 그 물리 연구를 하다 보면은 종종 이렇게 그 트랜스레이션 시메트리가 항상 있죠. 그죠? 고체 시스템 같은 거 보면 격자 대칭성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항상 유니셀만큼 가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고체 시스템이죠. 그런 걸 보면 무조건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이게 막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더라도 무조건 퓨리에 트랜스폼 해놓고 나면은 뭔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게 사람은 이제 리얼 스페이스를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X로 해서 그러니까 리얼 스페이스 코디네이트를 좋아하는데 자연은 모멘텀 스페이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의 물리를 이해하고 싶을 때는 모멘텀 스페이스로 항상 가면 되고요. 모멘텀 스페이스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항상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학생들이 이 코스에서 들을 뭐 TEM 그 TEM이 정확히 그걸 해주죠. 모멘텀 스페이스로 간 다음에 그걸 리얼 스페이스로 백 컨스트럭션 해주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뭐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것도 결국 모멘텀 스페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를 땐 모멘텀 스페이스로 바꿔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퓨리에 트랜스폼 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이제 그 일반 그 미방 시간에 배웠겠지만 x 베리어블과 k 베리어블이 있고요. 그 사이는 e2d ikx 뭐 이런 애들을 곱해서 k에 대해서 썸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죠? 또는 뭐 적분꼴로 봤었을 거예요. x하고 k에 대한 펑션을 디파인 하는데 그 중간에 exponential ikx 같은 애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같은 걸 들었을 거고 k를 구하려면 요거의 사인을 뒤집어주는 애를 곱하고 x에 대해서 썸을 해주면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고 있으면 x값이 항상 정수값밖에 안 띄거든요. 이게 이제 고체 격자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하나 말을 하려고 하는데 x가 정수값밖에 못 가져요. 0, 1, 2, 3, 4. 그러면 잘 보고 있으면 이 k가 2파이만큼 바뀌어도 k가 2파이만큼 바뀌어도 요 사이 이 x는 바뀌질 않죠. 자, 다시 여기 푸사이 k를 제가 2파이만큼 바꿔도 이 팩터는 그대로 남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남죠. 그죠? 그래서 k가 x가 디스크리트한 값밖에 못 가질 적에는 k가 2파이만큼 간 애랑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고체물리 시간에 들었던 브릴로인존이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그 말 들어봤죠? 뭐 이렇게 reciprocal space로 가면 모멘텀이 이렇게 그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만 존재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딴 게 아니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려고 보면 x하고 x가 인티저 값밖에 못 가지다 보니까 k가 이렇게 2파이만큼 가면 자기 자신을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0부터 2파이만큼을 브릴로인 존으로 잡아도 되는데 그냥 옛날 사람들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잡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를 first brilliant zone이라고 부르고 그 밖에 있는 애를 second brilliant zone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것들 배웠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게 여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제가 여러 얘기를 한꺼번에 하긴 했는데 혹시 질문이 생기거나 하면 편하게 물어봐요. 그냥 여기 이 교수님, 얘기들은 네, 여기서 K에서 K 플러스 2파이 됐을 때 바뀌는 게 이 네, 식에서 바로 보이나요? 네, 아무것도 안 바뀌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요 x는 항상 0, 1, 2, 3 이런 값밖에 못 가지죠. 네, 그쵸?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인티저를 하면은 걔는 항상 그 1로 빠지죠. 네. 예.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아무 그 k를 2파이만큼 바꿔서 레이블링 해줘도 얘는 아무것도 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 2파이만큼 간에는 리던던트한 정보예요. 감사합니다. 네, 딴 거 아닌 거 아니고 2to the 2파이 I 곱하기 인티저는 항상 1이다. 그걸 쓴 겁니다. 네. 이렇게 막 옛날에 들었던 게 그 이렇게 다르게 배우게 되고 뭐 이러면 재밌지 않나요? 재밌었으면 좋겠어. 제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수업 중에 이게 재밌지 않나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재미를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좀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재밌는 건 재밌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푸사이 이 x를 제가 그 다음 할 짓은 뭐냐면 요걸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드립다 그냥 때려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때려 넣고 어떤 식이 나오는지 물어볼 거예요. 딱 때려 넣으면은 뭐가 나오냐면 먼저 이 좌변 이 푸사이 이 x는 이 곱하기 sum over k e to the minus i kx 푸사이 k 1 over n이 나오겠죠. n은 그냥 노멀리제이션 팩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게 그냥 나오겠죠. 그죠? 좌변은. 그 다음에 우변에 얘를 집어넣는데 주의할 점은 요거는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을 넣을 거예요. x 플러스 1을 넣어야 되죠. 그죠? 우변에는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게 하나 나오겠죠. 그쵸?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게 여기 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넣을 때 x 플러스 1으로 바꿔서 넣어야겠지.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 이 팩터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얘를 넣을 적에는 x-1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렉처 노트는 다 보내줄 거예요. 내가 보내줬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직 안 보내줬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는 없을 텐데 제가 부임했을 초창기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이 가끔가다 있어가지고 말을 좀 더 조심했는데 그 한 30대를 넘어가면 이제 가물가물해요. 내가 뭐 어제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생각한 것보다 되게 빨리 그런 나이 같아요. 그래서 렉처 노트 보내줬는지 안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 어제 뭔가를 보낸 것 같긴 한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뭘 보냈는지. 보내주셨습니다. 보냈어요? 네, 미안해요. 네네. 네. 그래서 2가 나오고 이게 이제 사이에 마이너스 i kx 마이너스 i kx 이런 걸 딱 보면은 뭘 하고 싶냐면 얘를 이제 여기서 살짝 꼬이는데 요 이제 k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e to the ikx가 균일하게 다 들어가 있죠. 좌변, 우변. 그죠? e to the ikx 앞에 붙은 항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또는 그냥 본능적으로 e to the minus ikx 이렇게 잘 묶어주면은 이렇게 정확히 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잘 보면은 e to the minus ikx 앞에 코에피션트가 먼저 봅시다. 2가 하나 있죠. 그죠? 2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애를 하나 묶으면 e to the minus ik가 하나 나오죠. e to the minus ik. 이 플러스 1 때문에. 그러니까 e to the minus ikx만큼 뽑아내고 나면은 2는 마이너스 t의 e to the minus ik 마이너스 t e to the 플러스 ik가 나오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이게 그 똑같은 팩터들을 다 날려주는 프로세스예요. 그냥 똑같은 팩터들을 다 날려주는 프로세스 하고 나면은 요 파트만 딱 살아남아요. 그 e to the ikx로 쫙 묶어주고 나면은 양쪽이 동일해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 이 psi 이 k는 마이너스 t에 e to the 마이너스 ik 플러스 e to the ik psi 2k가 돼야 돼요. 얘가 정확히 e to the 마이너스 ikx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이. 그렇죠? 좌변에서는 얘가 나와야 되고 얘 곱하기 얘가 나와야 되고 우변에서는 얘랑 마이너스 t가 곱해지고 또 다른 거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여기 플러스 1 때문에 e to the 마이너스 ik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 때문에 e to the ik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요 양쪽이 똑같은 애니까 얘네 둘 지워주고 하면 2는 마이너스 2t의 코사인 k, 코사인 p 이렇게 나오죠. 그냥. 그렇죠? 딴 거 한 거 아니고 요거 그냥 정리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뭘 얻게 되냐면 학생들이 고체물리 시간에 가장 자주 봤을 법한 1차원 밴드 구조 K에 대해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2t 코사인 p 꼴로 이렇게 나오는 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마 학생들이 타입 바인딩을 다른 데서 배웠다면 s 오비탈이 뛰어다닐 적에 나오는 밴드 구조죠. 그죠? s 오비탈 일렉트론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럼 p 오비탈은 어떻게 되나요? 뭐 d 오비탈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걔네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일렉트론이 옆에 사이트랑 얼마나 넘어가지는가 요 파트가 그 오비탈 정보들을 보통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오비탈은 이게 서큘러한 쉐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울 수도 있고 p-오비탈은 이렇게 덤벨 쉐입이라서 얘가 1D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으면 잘 안 넘어가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비탈이 요 팩터를 결정해줘요. 어쨌든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봤을 전자 구조는 이렇게 생긴 1D 밴드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 프로세스가 정확히 타입 바인딩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예, 적어도 본인들이 타입 바인딩을 못 풀겠다라는 느낌은 들 수는 있지만 이론하는 애들이 뭔가 타입 바인딩을 뭘 했어 라고 하면 이제 뭘 한 건지 이제 대충 알겠죠. 그죠? 일렉트론이 뛰어다니는 모션을 그냥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에서 푼 것 뿐이에요. 혹시 질문 있나요? 이제 이거에 살짝 좀 더 어려운 버전들을 할 거야. 살짝 더 어려운 버전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2D를 할 거예요. 스퀘어 레티스. 그래서 스퀘어 레티스를 해주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y의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 변하는 정도에 대해서 이퀘션을 세울 거예요. 웨이브 펑션이 변하는 정도를 적고 참고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더하면 이제 오늘 그래핀의 밴드 구조를 유도하고 끝날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래핀의 밴드 구조까지 계산하고 딱 끝낼 겁니다. 그래서 x, y의 웨이브 펑션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물어보면 x 플러스 1에서 여기로 뛰어올 확률이 있죠. 그죠? x 플러스 1에서 넘어올 확률. 걔는 y는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x 마이너스 1에서 넘어올 확률. x 마이너스 1, y, t가 있죠. 걔도 똑같은 앰플리튜드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할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 사이트에서 넘어오는 거 x, y 플러스 1, x, y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텀들이 있을 겁니다. 적고 보면 트리비얼하죠? 네, 딱딱딱 넘어오는 거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퓨리어 트랜스포머 하면 이제 그 퓨리어 트랜스포머 하면 굉장히 이제 답을 대충 보면 얘가 아까 에너지로 바뀌었었죠. 이 오버롤 코에피션트가 2가 됐었죠. 그죠? 잘 생각해보면 이 파트가 바뀌는 게 2였어요. 그냥 그 세퍼레이션 오브 배력을 해주면 그 다음에 잘 기억을 해보면 이 포지션이 어떻게 됐었냐면 요 e to the i k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기 kx, ky가 다 있으니까 얘가 e to the i kx를 하나 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e to the 마이너스 i kx를 줄 거고 e to the i ky, e to
되지? 마이너스 i ky를 줄 거예요. 조금 빨랐죠?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포지션이 x, y니까 그 피리에 스페이스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보는 팩터는 익스포넨셜의 i 마이너스 i로 했었나? 그렇죠. kx의 x 마이너스 i ky의 y 이거를 어떻게 줌을 크게 해줄 수가 없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리에 컴포넌트가 돼요. 그죠? 이게 프리에 트랜스폼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2디멘전하니까 그 모멘텀도 두 개가 있겠지. kx, ky.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가 사이 kx, ky고 이게 이렇게 됐었죠. 그죠? 딴 게 아니고 x, y의 웨이브 펑션은 요거에다가 앞에 이제 썸이 있죠. 그죠? 썸에 kx, ky 인 건데 내가 비교해야 되는 건 x, y랑 x 플러스 y죠. 그죠? x, y랑 x 플러스 y를 비교하게 되죠. 요 컴포넌트로 다 뽑아내주면. 잘 보면 얘는 디펜던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좌변을 잘 보면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돼요. 썸에 이게 유니폼하게 뽑혀 나오는 팩터가 하나 있을 거고요. x로 뽑혀 나오고 대신에 하나가 더 돌아다니겠지. 이렇게. 왜냐면 얘랑 묶어주면 정확히 이게 되죠. 그죠?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잘 다 그 정리를 해주면 얘한테서 튀어나오는 팩터는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x고 얘는 익스포넨셜의 ikx가 될 거고 얘는 익스포넨셜의 iky가 될 거고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y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kx, ky 다 묶어주면 코사인 kx, 코사인 ky 이렇게 되죠. 이게 조금 빠를 수는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아까 했던 거 그냥 꾸작꾸작 조금 해보면 아마 금방 바로 따라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밴드 구조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아는 가장 간단한 2디멘저널한 밴드 구조죠. 스케일러 레티스의 밴드 구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직접 막 손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면 제가 방금 한 말을 바로 막 팔로우업을 쉽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살짝 복잡한 걸로 넘어갈게요. 네,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호핑 인티저 인테그럴은 네, 일정하다고 가정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호핑 인테그럴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원하면 이게 이쪽은 이제 tx, ty는 다르게 놓고 풀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2tx 코사인 kx 마이너스 2ty 코사인 ky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혹시 네. 호핑이 다이아고날 방향으로 일어날 그런 건 없나요? 예, 그것도 넣어도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간단한 그 호핑만 집어넣는데요. 이제 nearest neighbor에서만 넘어온다고 해요. 영어에서 nearest neighbor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뜻이죠. 그죠? 이제 second nearest neighbor에서도 호핑이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애는 있고 여기서도 넘어올 수 있고 여기서도 넘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넘어올 수 있고 그런 애들을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kx, 코사인 ky 이런 텀이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빨랐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요 근처에서만 오는 애들 고려를 했는데요. 실제 물질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 타입 바인딩 모델 안에 똑같이 넣어줄 수 있겠죠. 그죠? 한두 텀만 더 넣어주면 되겠지. 혹시 그게 뭐 할데인 텀인가? 뭐 그건가요? 할데인 텀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further neighbor 호핑이 어떤 페이즈 먹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저희 렉처에서 좀 볼 거예요. 아마도 다음 주에. 네. 어제 콜로키움에 다 물리과 친구들 아마 들어왔죠,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할데인 모델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음 주에 아마 좀 더 배울 겁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네, 1D 타입 바인딩 모델에서 인피니트 어레이인 경우가 아니라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제가 마치 이제 x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다 있는 체인을 생각해서 푼 거였죠, 그죠? 근데 이게 학생들이 만약 x가 그 샘플이 있는데 샘플이 막 한 아톰이 10개밖에 안 돼요. 아톰이 10개짜리 체인이 있어요. 뭐 그런 걸 만들면 이제 지도 교수님이 잘못 만들었다고 좀 더 긴 걸 만들어 오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 10개짜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 K가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2파이 나누기 총 길이거든요. 2파이 나누기 총 길이 곱하기 인티저 개수인데 혹시 그런 걸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블록 브릴로인 존 안에서 K가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 사이트밖에 없다고 하면 전자가 요 안에 갇혀 있어야 되죠. 파이나이트 샘플이라고 하면. 그러면 전자가 요 안에 정상파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웨이브 펑션이 여기서 없어져야 되니까. 정상파를 이룬다고 하면은 그 allow되는 k 값이 디스크리트 했어요. 그런 걸 혹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요런 애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요런 애가 있을 거고 뭐 요렇게 있는 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finite sample에서는 boundary condition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allow되는 k 값을 제한을 겁니다. 그리고 걸린 제한의 개수는 이 시스템 사이즈 개수하고 정확히 같을 거예요. 그래서 7개의 모멘텀이 존재할 겁니다. 혹시 답이 됐나요? 아니면 혹시 너무 빨랐다면 좀 더 다시 질문해 줘도 됩니다. 네. 네, 다른 말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알다시피 그 학생들 학부 양자역학 시간에 이제 이렇게 파티클 이너 박스 프로블럼 풀었죠. 파티클 이너 박스 프로블럼 푼 기억이 난다면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그거랑 살짝 다른 거는 일렉트론이 살 수 있는 포지션이 디스크리트하다라는 것만 다르고요. 사실은 정상파를 가져야 된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더 복잡한 서블라티스가 있는 경우 혹시 서블라티스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그 고체 물리 시간에 이제 격자 구조가 이제 챕터 1, 2, 3쯤에 나오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제 학부 때 고체 물리 수업 들으면은 그렇게 재밌게 들었던 수업은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그 유니셀이 있고 유니셀 안에 꼭 아톰이 하나만 들어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아톰이 막 2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서블레티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니셀이라고 하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유니셀 리얼 스페이스 패턴인데 얘를 반복해주면은 스페이스 꽉 채우는 애를 유니셀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유니셀이겠죠. 그죠? 얘가 유니셀이고 얘를 트랜슬레이트 해주면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생기고 얘로 가득 채우면 원디멘전 체인이 꽉 채워지죠. 그죠? 근데 보면 유니셀 안에 아톰이 딱 2개가 있는데 얘네 둘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트륨이고 얘는 소듐이고 클로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서로 다른 아톰이 이렇게 딱딱딱딱 박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풀 거예요. 참고로 이제 학생들 고지물을 뭐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키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키텔. 그 키텔이 버클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유스 버클리라는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인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책에 인쇄하면 이제 그 돈을 받죠. 그걸 뭐라 부르더라? 책 한 권을 학생들이 살 때마다 키텔 분한테 이제 얼마씩 이렇게 그 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음반 그 판권처럼. 근데 이제 그 돈을 엄청나게 모았겠죠, 당연히. 전 세계에 팔렸으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유명한 와이너리를 샀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키텔이 와이너리를 샀는데 그 다음 해인가? 거기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항상 산불 나잖아요. 자꾸 쫄딱 망할 뻔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유명한 책을 쓰면 나중에 이제 와이너리도 자기 거 가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잘 드러났다가 재밌게 나중에 책 같은 거 쓰세요. 학생들도.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에 대해서 풀면 제가 제 수업 성향이 약간 이제 수업하다가 딴소리하고 수업하다 딴소리하고 막 이런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 성향이 약간 그렇고 집중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이제 좀 졸리지 말라고 그 중간중간 좀 그 분위기 전환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네. 강의 평가에 혹시 그런 말을 쓰지 마요. 교수님이 딴소리 너무 많이 해요. 막 그런 말을 쓰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A, B, A, B, A, B 이렇게 했을 때 풀 거고요. 이때는 딱 보면은 그 X가 유니셀을 레이블링 할 거예요. X라고 부르면 이 유니셀인데 그 안에 A 아톰이 있고 B 아톰이 있는 거예요. 웨이브 펑션도 투 컴포넌트겠죠. X를 픽스를 해주고 X 안에 A 아톰이 있고 X 안에 B라는 아톰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풀 거예요. 그리고 X의 A 아톰의 경우는 타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 적어주면 여기서 넘어오는 애가 있겠죠. 멀리 있는 B 아톰에서 넘어오는 애가 있을 텐데 걔를 앰플리튜드를 T1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요 아톰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 얘는 T1이고 그 다음에 요 가까이 있는 B에서 넘어오는 텀도 있겠죠. 그죠? 가까운 B에서 넘어오는 애는 또 다른 앰플리튜드로 넘어오겠죠. 그죠? X, T에서 마이너스 T2. 네. 그리고 요 B에 대해서는 A에서 넘어오겠죠. A에서. 요 B에 대해서는 A에서 가까운 데서 넘어오는 앰플리튜드는 똑같은 앰플리튜드를 써줄 거예요. 얘가 여기로 넘어갈 확률이랑 여기로 넘어갈 확률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그래서 이게 T2, T2.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면 얘네가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타임에 대해서 이볼루션 해주면 일렉트론이 어디 한 곳에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뭔가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죠. 이게 유니폼하게 퍼져 있는 시스템에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값이 다르면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같아야만 해요. 또는 이거에 그냥 학생들이 좀 더 익숙한 버전은 뭐가 있냐면 혹시 일반 화학 시간에 A, B를 합쳐서 C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합시다. 일반 화학 시간에. 그러면 A, B 곱하면 C가 나오는 그 트랜지션 레이시 있으면 C가 A, B로 쪼개질 확률도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 혹시 배웠던 기억나나요? 그 스피드가 똑같아야 돼. A, B가 합쳐져서 C로 가는 속도나 C가 A, B로 가는 속도나 이게 레이트는 똑같거든요. 그거랑 정확히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B가 A로 넘어갈 확률이랑 A가 B로 넘어갈 확률이랑 동일해요. 그다음에 똑같은 이유에서 여기는 이제 요 B 아톰은 A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니까 요 프로세스의 인버스죠. 그래서 T1이 여기 정확히 바뀌게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뭘 하면 되는지 이제 학생이 바로바로 알죠? 스레 트랜스폼 해주면 되죠? 스레 트랜스폼 해주면 E가 있고 phi A, phi B가 나올 거고요. 좌변에 얘네 정리해주면 E가 나오고 그죠? 네, 우변을 보면 이게 x-1이니까 아까랑 똑같은 이유에서 마이너스 ik만 나오겠죠. e to the 마이너스 ik. 그리고 얘는 같은 x니까 모멘텀이 없이 마이너스 t2만 나오겠죠. 그렇죠? 혹시 팔로우 했나요? 네. 그냥 퓨리어 트랜스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b를 보면 얘는 2가 나올 거고 요 x랑 x니까 아무 팩터 없이 마이너스 t2만 나오겠죠. 그죠?
퓨리어 트랜스폼 해주면 e to the ik x 팩터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올 거고, 요거 이제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e to the ik가 딱 튀어나오죠. 그죠? 잘 보면 아까랑 생긴 게 살짝 달라요. 아까는 좌변 우변이 그 웨이브 펑션이 똑같아서 그냥 날려주고 그냥 에너지는 뭐 이렇게 읽었었죠. 그죠? 근데 얘를 보면은 에너지가 있고 얘를 다시 잘 적어주면 phi A, phi B가 벡터로 적어지죠. 그죠? 근데 우변도 잘 보면 제가 벡터로 묶게 돼요. 그죠? 벡터로 묶고 나면은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 인터널하게는 이런 애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를 했더니 벡터 곱하기 숫자가 나왔어. 이런 거를 학생들이 맨날 양자역학 시간에 풀었었죠. 그죠? 또는 그 선형대수 시간에 봤던 이퀘션이지. 이런 걸 보면 뭘 해야 되냐면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에너지가 이 앞에 붙은 애 아이겐밸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학생들이 양자역학 시간에 봤어요. 에너지 곱하기 웨이브 펑션은 뭐 곱하기 웨이브 펑션이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애가 뭐였죠? 해밀토니안이었죠. 그죠? 해밀토니안. 혹시 학생들이 그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잘 기억을 해보면 요거하고 웨이브 펑션 곱하기 어떤 거를 곱했더니 2 곱하기 웨이브 펑션이 나오는 거를 언제 봤냐면 h 곱하기 웨이브 펑션이 2 곱하기 웨이브 펑션이다 에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밀토니안. 그래서 혹시 이론하는 친구들이 뭐 해밀토니안 타입 바인딩으로 적었어 라고 하면 그게 딴 게 아니라 일렉트론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르게 말을 하면은 해밀토니안이 일렉트론이 어떻게 뛰어다니는지에 대한 기술이죠. 잘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해밀토니안의 가장 간단한 텀이 뭐냐면 k 스퀘어 나누기 2m이잖아요. 그죠? p 스퀘어 나누기 2m. 걔가 뭐냐면 일렉트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를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격자 구조에서도 그냥 이게 정확히 해밀토니안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이거는 제가 그냥 했어요. 그 학생들 이거 매스매티카 집어넣고 그냥 엔터 치면 나오긴 나와요.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이런 거 이제 손으로 못할 확률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스매티카에 넣고 엔터를 누르면 나와요. 이제 2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t2 플러스 t1 코사인 k 스퀘어 플러스 t1 스퀘어 사인 스퀘어 k 이렇게 됩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말이 빠르긴 한데 이게 특징은 뭐냐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솔루션이 2개가 있죠. 솔루션이 2개. 그래서 학생들이 고체 물리 시간에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밴드의 개수는 서블래티스의 개수와 같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고체 문제 풀었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밴드의 개수는 서블래티스의 개수와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그게 딴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정확히 서블래티스가 2개가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 밴드가 2개인 거고 이렇게 생긴 애하고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로부터 또 다른 거 하나는 학생들이 유닛셀당 전자의 개수가 인티저 개면 밴드 인슐레이터다 뭐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들었어요? 밴드 인슐레이터가 될 조건. 그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건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 아래 밴드를 다 채우게 되면은 이 아래 밴드 혹시 퍼미 레벨 아래는 무조건 채워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래 밴드를 가득 채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인슐레이터가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기장을 걸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들고 싶으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파이나이트 모멘텀을 만들어내려면 여기서 뽑아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에너지 갭이 꽤 크죠. 그죠? 요만큼 호핑만큼을 이렇게 뽑아서 넣어줘야 되죠. 이게 보통 일렉트릭 볼트 오더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 일렉트릭 볼트만큼 에너지를 걸지 않는 이상 전류가 못 흐르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밴드가 있고 밴드 개수는 서블래티스 개수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를 가득 채우면 인슐레이터가 된다라는 얘기를 그냥 한번 그 리핏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투이티브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전류를 흐르고 싶으면은 만들어야 되는 게 뭔가 모멘텀을 가진 전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제가 전자를 뽑아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밴드갭만큼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질문 있나요? 고체 물리를 제가 조금 쉽게. 네. 그 윗부분에 제가 이제 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 네. 서브레티스 내에서 이동할 때는 왜 X가 그대로인가요? 아, 예, 미안합니다. 제가 좀 더 설명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같은 X고요. 이게 이제 유니셀을 표시하는 M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셀 아, 안에 그쵸. 네, 포지션을 네, 네. 레이블하는 게 아니라 유니셀을 네, 네, 네. 레이블하고 그다음에 아, 아톰. 네, 네. 아, 예, 제가 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사람에 따라서 요 X를 아예 그 서블레티스 포지션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헷갈렸을 거예요. 네. 그래도 정확히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래핀에서 할 거예요. 네, 네, 그래핀에서 예,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근데 그 베이시스를 쓰면은 문제 아닌 문제가 있거든요. 아마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 얘를 잘 보면 K를 K 플러스 2파이만큼 갔을 때 자기 자신 돌아오거든요. 잘 보면. 근데 아마 그래핀에서 그 학생이 말하는 베이시스 쓰면은 그 레시프로컬 벡터만큼 가는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면 해밀토니는 자기 자신 안 돌아와요. 그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사람들이 막 쓰지. 네. 네. 혹시 못 알아들었다면 어차피 그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올 거니까요. 괜찮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래핀을 합시다. 그래핀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질문이 있네요. AAA 배열의 페리오디시티와 ABBA의 페리오디시티 두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AAA와 AB에서의 브로일렌존의 차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음, 여기서는 브로일렌존이 똑같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로 잡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AB 아톰이 그냥 아예 다르다고 하고 한 건데요. 그 학생이 질문하는 경우는 마치 이제 그 유니셀을 제가 강제로 더블링을 해줘도 되지 않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셀이 두 배가 되면 모멘텀 스페이스는 절반을 줄여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일부러 그걸 피한 거긴 합니다. 혹시 답이 됐을까요, 병준 학생? 네. 그러니까 이게 AB인데 이게 사실 AAAA 아톰이면은 그리고 이제 T1이랑 T2가 전부 다 똑같다면은 제가 유니셀을 강제로 두 개씩 아톰을 묶어서 유니셀로 잡을 수 있잖아요. 뭐 모멘텀 스페이스는 당연히 절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로부터 볼 수 있냐면 아까 퓨리에 트랜스폼 할 적에 잘 생각해 보면 요 x가 있는데 요 x가 2 곱하기 인티저만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이분 인티저만 가질 수 있다면은 모멘텀이 2파이만큼 갔을 때가 아니라 파이만큼 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오죠. 그죠? 2to the 2파이 i 곱하기 인티저는 1이니까. 그래서 이게 유니셀을 더블링 해주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절반으로 돼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핀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래핀을 보면은 그래핀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다 알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래핀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다 아는 친구들이죠. 그죠? 아마도. 네. 그래서 카본 아톰이 이렇게 A 서블레티스가 있고 B 서블레티스가 있고 이게 유니셀이고요. 이 유니셀이고 유니셀이 이렇게 짝짝짝짝 깔려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유니셀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카본 아톰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 근처에 이제 세 개의 작은 벡터를 그을 수 있어요. nearest neighbor 카본으로 연결해주는 벡터를 그어주면은 E1, E2, E3 이렇게 타임 방향으로 잡아줄 거고요. 이거는 이제 되게 자주 쓰이는 컨벤션이에요. 이제
그 그래핀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컨벤션이라서 이렇게 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티브 유니셀은,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유니셀은 요 E1 빼기 E2, 그러니까 E1 빼기 E3, 미안합니다. 요거 빼기 요거니까 벡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크게 가는 게 유니셀을 제너레이트 하는 벡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A, B를 유니셀로 잡을 거거든요. 요 페어를. 그러면 요 페어를 어떻게 반복을 해줘야 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죠? 근데 그거는 E1 빼기 E3. E3가 요거니까 빼기 하면 이렇게 되죠. E1 빼기 E3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프리미티브 유니셀 벡터가 되고요. 근데 다른 하나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멀리 가는 거. 그래서 요 패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육각격자가 이렇게 쫙 펼쳐져요. 참고로 이런 거 이제 위키피디아에 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막 위키피디아에 있는 컨벤션은 제가 아마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뭘 풀 거냐면 아까하고 똑같이 타입 바인딩 모델 풀 거예요. 타입 바인딩 모델 풀 거예요. 근데 잘 보면 A 서블레티스랑 B 서블레티스가 있으니까 그 R 벡터, A 서블레티스가 R 벡터에 있는 애는 근처에 요 B 아톰들에서 이제 넘어오는 게 있죠. 그죠? B 아톰들에서 이렇게 딱딱딱 넘어오죠. 그죠? 근데 걔네의 위치를 물어보면 R 플러스 2A죠. A가 1, 2, 3. 그렇죠? 걔네들한테 넘어오는 애들을 그냥 적어준 거예요. 아까랑 완벽히 똑같은 로직이에요. 그 다음에 그 B 입장에서도 똑같이 되는데 다만 벡터의 방향 반대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벡터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요. B 입장에서 얘를 골라보면 nearest neighbor는 마이너스 E1 쪽에 있고 마이너스 E2에 있고 마이너스 E3에 있어요. 그죠? 혹시 이해가 안 됐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괜찮나요? 얘를 골라놓고 nearest neighbor를 물어보면 마이너스 E1 벡터 있고 마이너스 E2 벡터 있고 마이너스 E3 벡터 있죠.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돼요. 학생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퓨리어 트랜스포머 하면 이제 무슨 텀이 나오는지 알죠? 좌변은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그죠? E 곱하기 phi A, E 곱하기 phi B. 네, 우변에는 요 그 포지션의 디퍼런스 곱하기 모멘텀 팩터가 나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죠. 그죠? 잘 보면 EA 팩터가 여기 쫙 올라가고 여기에 올라가고 얘랑 K.R인데 K.R 마이너스 K.EA니까 이 팩터가 여기 남아 돌아가는 게 하나 있겠죠? 그죠? 다시 그 타입 바인딩을 풀면 학생들이 프리 트랜스폼을 했을 적에 여기에 나오는 팩터가 뭐냐면 이 포지션 빼기 이 포지션 곱하기 K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E2D IK다 R 팩터를 이렇게 쫙쫙쫙 뽑아주니까. 그러면 보면 얘랑 사인이 반대니까 이런 애들이 남아 돌겠죠. 그죠? 우변에. 그리고 sum over A. 그러면 이게 sum over A입니다. 이게 K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sum over A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잘 적어주면 얘도 잘 보면은 이게 벡터꼴로 바꿔주고 나면 E 곱하기 phi A, phi B. 좌변은 E 곱하기 phi A, phi B죠? 그죠? 우변은 phi A, phi B고 근데 이게 phi B랑 phi A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죠. 그죠? 마이너스 T에 얘가 여기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T에 얘가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풀면 되는데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풀면 E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얘 앱솔루트 밸류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허니컴 레티스의 이제 그 타입 바인딩 모델을 컴플리트 한 거고요. 아까 제가 지나가듯 말한 거를 한마디로 다시 해주면 이 K를 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게
혹시 안 해봤다면 한번 그냥 해봐요. K를 그 학생들이 고체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게 멀쩡한 해밀토니안이라면 그 레시프로컬 벡터만큼 가면은 자기 자신이 돌아와야 돼. 근데 얘에 대해서 K를 K 플러스 G로 바꾸면 안 돌아와요. 해밀토니안이. 그렇지만 이게 괜찮은 애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널리틱하게 푼 거예요. 애널리틱하게 풀었고 항상 그렇지만 물리학은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예요. 허니컴의 모멘텀 스페이스는 허니컴 레티스예요. 또 이게 이제 KX, KY. 그래서 이제 퍼스트 브릴리언 존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그 녹색 선 안쪽에 있게끔 생겨 먹었어요. 이거를 보통 이제 비그너 사이즈 유닛셀이라고 그러는데 비그너 사이즈 유닛셀을 제가 그냥 미리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고체 이론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보면은 에너지를 플랫하면 이제 2디멘전의 플랫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이거가 눈에 그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논문을 내는데 2디멘전 플랫에 에너지 밴드를 넣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2디멘전 플랫은 이렇게 내가 돌려보고 막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논문이 2차원으로 적어져 있다 보니 그 3차원 플랫을 던져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참고로 혹시 최근에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빨간색, 파란색 안경 쓰고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붕 떠 보이는 논문들도 있어요. 참고로 그 물리 논문에는 잘 없는데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붕 떠 보이게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끼고 보세요 이런 거 써 있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2차원 플러스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 고체 이론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보통 뭐냐면 이 육각형 모멘텀 스페이스 보면 굉장히 스페셜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스페셜한 포인트들이 뭐냐면 내가 뭐 그 180도 돌려보거나 뭐 60도 돌려보거나 막 이런 짓을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요 모멘텀이 0인 지점이 정확히 그 포인트죠. 제가 뭐 180도 돌리든 60도 돌리든 얘가 항상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그죠? 네, 또 다른 포인트가 여기 K 포인트라고 불러요. 이런 데를 이제 K 프라임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포인트예요. 그 육각형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그래서 걔네들은 보통 이름이 붙어 있어요. K, M, 뭐 K 프라임. 사각형이면 뭐 X, Y 뭐 이런 식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얘는 감마라고 부르고요, 보통. 그렇게 대문자로 붙어진 지점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스페셜한 애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밴드 구조를 그릴 적에는 어떻게 그리냐면 요 하이 시메트리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대문자들을. 그 하이 시메트리 포인트를 지나가는 선을 만들어서 그려줘요, 보통. 그래서 이 경우는 감마에서 시작을 해서 M으로 가서 K 프라임으로 가서 다시 감마로 오는 이런 선을 그려요. 그러면 밴드를 그려보면 요 감마 M, K에 대해서 감마 M, K 그다음 감마를 제가 그렸어야 되는데 안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감마에서는 이렇게 밴드 갭이 있다가 이렇게 M으로 가면 이렇게 살짝 뭉개져요. 이 지점이 정확히 뭐냐면은 혹시 학생들 그래프니 익숙하다면 바노브 싱귤라리티라고 부르는 지점이에요. 이게 한 a few EB, 한 5 EB 근처인가? 그래서 꽤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바노브 싱귤라리티가 있고 K로 가면 얘가 이렇게 모아져요. K에서 얘네가 이렇게 싹 만나요. 이렇게 샥 갈라지고. 근데 얘네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샥 만나는데 이 지점을 디락 포인트라고 불러요. 디락 포인트라고 부르는 지점이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디락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 K 포인트 근처에 대해서 아까 해밀토니안이라고 그랬었죠? 해밀토니안 익스펜션을 해주면 그게 정확히 디락 이퀘이션이 만족하는 꼴과 동일하게 나와요. 다시 얘기를 해주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해주면 요 K 포인트 근처에서 에너지를 익스펜션 해주면은 모멘텀 요 K 포인트에서 벗어난 정도의 비례해서 정확히 정비례하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랑 모멘텀이랑 리니어 릴레이션이 있는 경우를 두고 이렇게 릴레티비스틱 포메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정확히 릴레티비스틱한 셋업에서 사실은 이제 폴 디락이 처음 상상했던 전자의 움직임이 정확히 이런 움직임인데 그거하고 동일한 이퀘이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디락 일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조금 다른 농담을 조금 농담은 아니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주자면 학생들이 양자역학을 배울 때 양자역학 학생들이 배울 때 슈레딩거 이퀘이션 먼저 배우잖아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배우죠, 그죠? 슈레딩거가 살았던 시대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막 1920년대, 30년대, 10년대, 20년대 막 그 근처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 사람이면 그 시대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1905년 막 요즘에 제일 유명한 사람. 아인슈타인? 그렇죠.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아인슈타인이 했던 일이 뭐예요? 릴레티비티죠. 이 사람들이 릴레티비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적은 양자역학 이퀘이션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아니에요. 그 릴레티비스틱한 폼의 이퀘이션을 먼저 적었어요. 먼저 적고 그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막 하이드로젠 아톰의 스펙트럼이랑 이런 걸 해석하려고 엄청 시도를 했어요. 근데 해보면 그 릴레티비스틱 이퀘이션의 이퀘이션을 이제 확률 함수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올바르게 해석한 게 이제 이게 퀀텀 필드 시어리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 릴레티비스틱한 폼으로 적었는데 다 실패하는 거야. 뭐 해석도 안 되고 뭐 결과도 아무것도 안 맞고 그냥 다 망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도한 게 non-relativistic한 폼의 이퀘이션을 적으려고 시도를 한 거고요. 그게 정확히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오더는 이제 답을 알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relativistic한 폼으로 가져오면 해석의 서브티티도 해석 올바르게 해결이 된 게 이제 퀀텀 필드 시어리고요. 그거를 이제 그 해석을 잘못하면 이상해지는 것 때문에 포기했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재미로 그냥 들어요. 히스토리가 그렇게 컨볼루티드 돼 있다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 디락이 최초로 상상했던 전자의 움직임이고요. 이 디락 일렉트론에 대한 프로퍼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좀 더 전개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프로퍼티를 제가 막 전개를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는 친구는 질문해주고 아닌 친구들은 이제 배고플 시간인데 밥 먹으러 가도 좋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 여기서 아노말러스 싱귤러리티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어디 점이라고요? 여기요. M.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반 오브 싱귤라리티라고 불리는 지점인데요. 이게 이제 일렉트로닉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라고 이제 거기에 일렉트론이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 개수를 제가 에너지를 살짝 바꿨을 적에 얼마나 있냐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점을 놓고 물어보면 제가 에너지 윈도우를 아주 살짝 잡으면 들어와 있는 스테이트 개수가 꽤나 파이나이트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엔포인트 근처에서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그 근처에 이제 윈도우를 잡고 딱 보면은 인피니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개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지점을 이제 반 오브 싱귤라리티라고 부르고 그게 여기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반 오브 싱귤라리티를 갖다 놓으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일렉트로닉 코렐레이션 이펙트가 막 인핸스가 확 되고 나중에 이제 이기로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울 텐데 그래서 이제 싱글 플랫 밴드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겁나 커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그라핀도 여기까지 도핑을 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도핑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막 5입인가 2입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실험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도핑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도핑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시도들은 해봤으나 안 되는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 해밀토니언을 세울 때 네,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이렇게 세우잖아요. 네네, 그리고 크로니 페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인 포텐셜 이렇게 네, 해밀토니언을 맞아요. 세우는데 타이트 음, 바인딩은 뭐 음. 포텐셜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게 네, 궁금해서.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포텐셜이 임플리시트하게 들어가 있고요. 익스플리시트하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일렉트론이 여기 디스크리트한 사이트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이미 로컬라이즈 된 스테이트가 있는 셋업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거기에 이렇게 포텐셜이 이렇게 되게 큰 애가 있고 각 아토믹 사이트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거기 이렇게 로컬라이즈 돼 있고 걔네 사이에 터널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기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 보면 그 크로니크 페니 모델은 아마 델타 포텐셜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박혀 있었고 전자는 사실상 아무데나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전자가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포인트에만 있잖아요. x가 이제 인티저 포인트에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 지점에 포텐셜이 엄청 크게 이렇게 컨파이닝 해주는 애가 있어서 전자가 거기에밖에 못 있는. 그러니까 요 중간 지점은 포텐셜이 엄청 크게 있다라고 상상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전자가 그 지점 사이를 터널을 이렇게 딱딱딱 하는 정도가 T에 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이드로젠 아톰 같은 데서도 정확히 그 어트랙티브 포텐셜이 깊으면 거기에 바운드 돼 있는 스테이트가 있겠죠. 그래서 바운드 스테이트가 안에 뛰어다니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네. 플랫밴드를 보통 그냥 바노브 싱귤라리티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반오브 싱귤라리티보다 좀 더 싱귤라리티가 더 심한 축에 속해서 플랫밴드라고 따로 부르는 거긴 합니다. 근데 아,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똑같아요. density of state가 인피니트로 다이버지해서 그래요. 네. 참고로 반오브 싱귤라리티가 중요한 건 이제 하이티시 슈퍼컨덕터에서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아까 그 밴드의 개수랑 서브레티스의 개수가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시메트리를 깨뜨리면 밴드가 디제너러시가 깨지면서 여러 개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서브레티스의 개수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학생이 말한 게 정확히 여기서 일어난 아까 학생 한 명이 이제 AAA랑 ABAB 뭐 이걸 물어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사실은 원래 AB가 구별이 없다가 갑자기 AB가 구별이 없다가 갑자기 내가 구별을 할 수 있게 딱 되면은 어, 원래는 밴드가 이렇게 코사인 밴드였는데 얘가 이렇게 딱 더블링 모멘텀 스페이스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유닛셀이 어, 절반으로 되면서 잠시만요. 유닛셀은 더블링이 되고 모멘텀 스페이스가 이제 절반이 되면서 이게 이제 디제너러시도 깨지고 밴드의 개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정확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밴드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서블레티스가 뭔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서블레티스 CDW가 네. 네, 네, 맞아요. 차지 CW가 데니시티 웨이브 같은 게 이런 경우를 말하는 네, 건가요? 맞아요. 정확히 같아요. 아, 네, 네. 정확히 이 케이스예요. 아, 네. 그래서 그 경우는 이걸 이제 Pierce instability라고 부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반오브 싱귤라리티 질문에서 최근에 이제 카고메 메탈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저도 컴파운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코발트, 앤티모니, 바나듐인가? 뭔가 이제 이상한 애들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애였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반오브 싱귤라리티 때문에 뭐 CW가 생기는 것 같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density of state가 커지면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 이 정도로 이제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의 단적인 예가 이제 슈퍼컨덕티비티도 그 예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 매직 앵글 체이스 바이러리 그래프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기로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재밌는 게 많죠, 그죠? 저는 재밌는 게 많은데 학생들도 나중에 재밌을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제가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그래도 천천히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학생들 이해하고자 하는 친구들 최대한 이해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든 바로바로 물어보고요. 오늘 한 거 파트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더 있으면 수업이 끝나고도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할 때 질문 받고 또 시작할 거니까 그때 편하게 또 물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교수님, 네. 아까 반오프 시뮬러리티 할 때 네. 데시티브 스테이트가 그 인피니타로 발산한다 네. 하셨는데 네.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밴드가 이렇게 홀스슈 쉐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제가 살짝 바꿨을 적에 그 안에 들어가는 스테이트 개수가 엄청 많은 경우를 보통 반오브 싱귤라리티라고 불러요. 근데 예를 그게 들어서 네. EK 다이어그램 저거를 보고 한 건가요? 그냥 실험적으로 그냥 EK를 보고 그거를 이제 적당히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계산을 거치고 나면 알게 돼요. 아, 실험에서는 그 지점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야 돼야 하는 텐데 이론적으로 프리딕션이 맞다면, 근데 이게 실험에서 항상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케바케인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근데 어쨌든 에너지 밴드 구조가 주어지면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계산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걸 보면 이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이렇게 다이버지 하는 경우를 반오브 싱귤라리티라고 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